안녕하십니까. 경제수학 교과 소개를 맡은 수학교사 민상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수학 과목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바탕으로 경제수학 과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경제수학 너무 어렵지 않나요? 경제도 있고 수학도 있다. 둘 다 어려운데 이거를 합쳐놨다 해서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진짜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제수학 과목이라는 것을 좀 알다 보면 이 과목이 그렇게 우리가 알던 편견과는 다르게 엄청 쉽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제수학 과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은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라는 것에 초점이 아닌 수학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것도 수학 1, 수학 2와 상당히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뭔가 또 다른 수학을 배운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존의 것을 다시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오시면 이 수학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경제수학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성취도 3단계 A, B, C로만 나오고 등급이 미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성적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가지지 않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편견을 깨고 난 학생들은 두 번째 물어보는 내용들이 그러면 경제수학 뭐 배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경제수학이라는 것을 어떠한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수학 과목은 총 대단원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와 경제, 생활경제, 그 다음에 수열과 금융,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단원 이 4개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수와 경제 생활 단원은 경제지표, 환율,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지표라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GDP, GNP, GNI 같은 지수를 계산해보는 단원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환율, 그리고 누진세와 같은 그런 경제 개념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산해보는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열과 금융 단원이죠. 수열과 금융 단원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등비수열의 합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을 좀 응용된 형태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시면 쉽게 이 단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와 경제 단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제를 배운 학생들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수요 공급 및 효용함수, 그 다음에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이거를 배우게 되는데 역시나 이 내용의 초점이 아니라 계산하고 그 그래프의 값을 찾아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는 여러분이 이미 다 배운 함수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이 2개의 함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복잡한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미분과 경제 단원. 미분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미분의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경제수학 과목은 수학 1을 배우고 나서 바로 배울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수학 2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단원을 배우지 않고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원에서 미분의 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이 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생산함수와 탄력성 계산에 이런 미분계수를 활용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알아본 것처럼 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결국은 수학 1, 수학 2를 복습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우는 내용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가지고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배운 단원이고 내용이고 한데 왜 굳이 또 이 과목을 하면서 배워야 될까요? 우선은 이 경제수학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이 반복이지만 결국 경제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경제수학이라는 이름처럼 수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수학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경계열을 자기가 진짜 가야 되나? 내가 상경계열에 맞을까?를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경제수학을 배우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결국 사회과학에 경제라는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지식을 배우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바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학 1과 수학 2를 복습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학 1과 수학 2를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도 한번 보겠는데요. 이거는 서울과 5개 대학이 공동 편찬한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라는 책자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교사의 70%가 사회 계열을 희망한다면 필요하다라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교사가 벌써부터 이 경제수학 과목이 사회 계열이라고 진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에서는 이 경제수학 과목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더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에 이 경제수학 과목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수학 과목을 제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상경계열에 진학 학생들입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와 같은 학과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사회과학 계열에서도 저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역, 신문방송, 정치외교, 금융보험, 도시계획과 같은 학과들에서도 이 경제수학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외교학과 왜 경제가 필요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활을 바라보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고서는 국민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제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러한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수학을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경제나 수학 이런 과목은 조금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신다면 경제와 수학을 더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수학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은 경제와 수학을 배우고 나서 그 내용을 활용해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과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보다는 경제 내용도 적고요. 수학보다도 수학의 깊이가 얕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경제까지 선택을 해서 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제 또는 경제 수학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경제 수학보다는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경제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경제 수학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에게 추천을 한다면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경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경제를 계열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경 계열로 가고 싶은데 경제 과목을 들을 수 없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경제 수학을 들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수학을 이제 듣겠다 결정한 학생들은 이제 또 다른 고민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여기에서 도대체 나는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어떠한 탐구 활동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경제 수학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제 수학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안목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념을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보고 활용해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거예요. 먼저 수학 경제 생활 단원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 빅맥 지수, 스타벅스 지수와 같은 개념이나 아니면 일본의 경제 불황의 이유를 탐구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역과 교환에 있어서 가치의 동등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율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환율이 적절한가 여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바로 빅맥 지수와 스타벅스 지수와 같은 지수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을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각 나라의 물가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같이 사용되는 상품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지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열과 금융 단원에서는 복리의 마법 72법칙이라는 내용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금을 맡기고 나서 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칙인데요. 복리, 연이율을 가지고 70일을 나눠준다면 나오는 값이 바로 여러분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복리의 가치, 능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 왜 이 70일을 나누면 되지?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리 같은 경우는 백의 법칙이라고 해서 또 다른 법칙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와 경제 단원에서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누진세와 같은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누진세 제도가 좀 다르게 변화한다고 했을 때 이 누진세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적인지 그리고 적절한지를 여러분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원, 미분과 경제 단원에서는 여러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활동으로선 농부의 역설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의 역설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풍작이 됐을 때는 되게 이게 농사가 잘 됐어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소비량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흉작일 때는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그렇게 줄진 않겠죠. 따라서 농부는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여러분은 가격의 탄력성을 바탕으로 탐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농부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더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떠한 때 필요할지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매우 좋은 과목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이 과목에 필요한가 아닌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본인만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학 과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